그리고 감독님, 그리고 조현철 배우님 나와주세요.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,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. 우선 자리하신 분들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. 초행 연출한 김재환입니다. 개봉 첫날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뭔가 기분 좋은 출발이 되는 것 같아 좀 설레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김세벽입니다. 수영 역할을 맡은 조현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그 초행과 함께 떠나는 여행 같이 함께 진행하게 된 구별입니다. 오늘 시집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빨간 의자를 장착해 주시고요. 초행을 위해서 그죠? 제가 이렇게 오늘 투머치로 또 얘기하니까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저는 초행을 보고서 그러니까 모든 단어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가슴에 내려앉는 정도가 다른데 영화를 보기 전에 초행이라는 단어와 영화를 보고 나서 초행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내려앉는 깊이가 너무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. 정말 그 초행길을 걷는 듯한 되게 어설프고 서툴고 위태롭고 헤매기도 하는 그런 기분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들더라고요. 아마 영화가 저한테 이런 경험을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께도 그럴 것 같아요. 간략하게 어때요? 교환 씨, 네. 초행 보고 어떠셨어요? 저는 영화를 볼 때 오늘 많은 난항이 예상됩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결국에 저한테 좋은 영화의 기준은 영화가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지 않느냐의 건데 초행을 보면서 좀 되게 많은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두려워서 마주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감독님께서는 훨씬 더 용기 있고 이 인물들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도 더욱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과연 나는 마주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.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제가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초행의 개봉날이기도 하고 이 영화를 처음 접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감독님께서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영화를 처음 떠올리게 됐던 순간은 철원기행이라는 제 첫 번째 영화를 편집하면서 그냥 문득 들었는데요. 그냥 그 철원기행 주인공 중 하나인 그 수연이가 영화에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뭔가 상견례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 영화가 끝나고 수연이는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당시 제 실제 상황은 7년 정도 연애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저희 집이랑 여자친구 집에서도 이제 슬슬 결혼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뭐 그렇다고 그렇게 고압적으로 뭐 결혼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시점에서 결혼이 나온다는 게 뭔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문제와 직면한 것 같았고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와 동료와 제 친구들도 이 불안한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. 네.
뭐 여느 다른 영화들도 다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다른 배우가 있으면 어떤 톤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초행 같은 경우는 이 두 배우의 저는 현철 씨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영화를 통해서 많이 뵙고 제가 한 4년 전쯤에 영화제에서 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.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 도망가셨었는데요. 그리고 세혁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고 해서 이 친구의 기질을 그래도 안다면 아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두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남다른 톤, 되게 특별한 톤을 만들어내면서 이 영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두 분은 어땠어요? 연기할 때 서로의 호흡이? 되게 편했어요. 왜 편하냐면은 보통 현장 가면은 막 되게 친해지려고 하거든요.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? 굳이 필요 없는 말도 하면서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말들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냥 새벽 씨랑 말을 안 하고 있어도 편하고 할 말이 생기면 대화를 시작하면 또 그거대로 또 대화가 이어지고 굳이 막 이렇게 으쌰으쌰 안 해도 되는 게 되게 편했어요. 세혁 씨는요? 네, 저도요. 그죠?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돼요. 제가 배우다 보니까 현장에서 상대 배우와 좀 더 친해지려는 노력을 해요.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욕심에 그래서 불필요한 말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저도 새벽 씨랑 작업할 때 이 친구랑은 별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같은 공간에 주 서 있고 같이 걷고 그러면서 같은 공간이랑 시간을 공유하면서 좀 친해졌던 것 같은데 아마 비슷한 과정을 두 분이 겪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두 분의 그 기질이 베이스가 돼서 이 영화 속에서도 많은 때에 침묵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침묵의 순간들이 오히려 더 이 친구들을 바라보게 되고 마음 졸이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? 아니요? 그래요. 나나이 예상됩니다. 그리고 저도 배우고 뭐 다들 배우분이니까 뿐만 아니라 연출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영화를 임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이 영화의 제목처럼 초행길을 걷는 듯한 순간들을 맞을 때가 있거든요.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감정을 보게 된다던가 예측하지 못했던 씬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어요. 분명히 아는 씬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두 분께서는 이 영화를 하시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싶어요. 감독님 먼저 할까요? 감독님도 있었을 거예요. 그죠? 근데 이 영화를 만들 때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료 같은 것들을 시나리오를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항상 전날에 다음날 촬영할 계획이 나오고 뭐 근데 선명한 동선이라든지 카메라 워킹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이 장소에서 이런 대화가 일어나는 건 어떨까라는 질문으로 항상 다음날 촬영을 시작하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현장에서 대부분의 장면들이나 감정들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뭐 아닌 것들도 있긴 했지만
제가 지금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났던 것들은 이 차신들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 배우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한 것 중에 뭐 운전하는 그 거리가 실제 거리만큼 정말 운전을 했거든요. 어떤 대화 내용을 정해놓고 이 대화가 끝나면 이 차신의 차량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서울을 가는 동안 대화를 나누고 운전을 하면서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적 순간이 포착이 되면 이거를 영화에서 촬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삼척 갈 때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삼척까지 쭉 운전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춘천에서부터 출발했는데 휴게소에서 들리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운전을 했던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뭔가 까마귀가 날려든다든지 근데 그것도 하필 굉장히 좀 수연이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달려든다든지 라는 게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. 네, 말씀하시죠. 저도 이렇게 영화 보면서 그 수연과 지영의 여정처럼 감독님께서도 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인물들과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저는 첫 쇼트부터 감독님께서 인물들 굉장히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효철 씨가 프레임아웃 해도 그 공간을 계속 지켜보시잖아요.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서 들었는데 그 공간이 또 캐릭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. 근데 감독님의 전작도 초롱기님도 그렇고 이번 작품도 그렇고 공간도 또 하나의 캐릭터였고 그리고 후에 남은 저는 삼척이 너무 궁금했었거든요. 네. 저 삼척이 굉장히 인상 깊은 곳인데 네. 그 로케이션이나 그 분위기를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그리고 그 공간의 분위기를 배우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는지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? 네. 분명히 이렇게 이게 제가 토토신가요? 잠깐만요. 저한테 궁금했던 방식인데 분명히 이게 감독님이 어떤 목적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상황들 안에서 배우들이 이제 움직일 텐데 거기에 대한 작업 방식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. 이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뭐 촬영을 시작하고 끝난다고 해서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하고 많은 걸 준비하잖아요. 근데 다른 것보다 콘티를 열심히 짜는 그런 작업은 아예 하질 않았고 이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호기심으로 되게 많은 거를 찾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 자취방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지인들 사이에 있는 자취방들을 돌아다니다가 그 공간이 가장 뭔가 이야기할 게 많이 나올 것 같은 공간이었고 삼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나리오상이나 뭐 제가 계획했던 바로는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이 두 사람이 정서적으로 편안할 수 있는 횟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바닷가에 그런 정서를 보여주는 횟집을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.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그 마침 봤던 대형 횟집이란 공간이 삼척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보이는 그 공장의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이 뭔가 이 안에서 사연을 조금 더 찾아낼 수 있는 공간이겠다라는 매력을 느꼈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만들자라고 해서 시나리오와는 다른 어떤 캐릭터가 다시 그 아저씨 같은 삼촌 같은 분이 등장하잖아요. 그런 분도 그 공간을 보고 이런 캐릭터가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내용을 만들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던 상황이었고요. 그리고 배우분들한테는 말씀하신 거랑 저는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책임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불안함으로 계속 저도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불안함이 어느 순간은 굉장히 설레이고 흥분되는 상황으로 맞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영화가 끝날 때까지는 크게 떨쳐낼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제가 아는 만큼만 배우들과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래서 이 배우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이게 저희가
그 현장의 분위기와 이런 것에 충실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어떤 배우분보다 어떤 연출자보다 이 영화를 장악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. 그래서 이것도 꼭 굳이 쇼트를 나누고 어떤 이런 그 기술적인 것만 영화의 개성이 아니고 되게 감탄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좋았어요. 그래서 배우들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? 저는 되게 중국 요리를 다시 맛볼 수 있을까? 이것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맛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? 근데 그런 왜 그러시죠? 근데 저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저한테는 마음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런 부분들도 참 좋았어요. 제가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서. 네. 그리고 진짜 같은 순간들 항상 잡아내시더라고요. 오프닝부터 이제 대란 얘기할 때, 이 사람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. 어떤 그 계란 같은 상황은 네. 시나리오엔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새벽 씨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였고 너무 좋아서 계속 그 장면을 반복해서 만들어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이게 즉흥으로 그 원신 원컷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무거운 무게를 짊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두 분께서 하실 때 유난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또 저희가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생각지 못하게 행복했던 순간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부분이 정말 진짜니까. 어때요, 두 분? 감독님 테이크가 길고 또 한 번에 오케이 한 적이 없었어요. 그것도 찢어진 옷도?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리허설을 하고 뭔가 이런 흐름을 만든 다음에 쳐내고 다듬고 반복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모든 씬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좀 힘들었어요. 지치는 순간도 오고 어떤 지점이?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게 그 모든 씬을 그래서 그때 엄마 역할을 해주신 조성수 선배님께서 제일 되게 길게 찍었던 게 엄마랑 침대에 있는 그 씬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테이크도 정말 많이 받고 어쨌든 거의 정말 밤새듯이 찍었었는데 어머니께서 다 찍으시고 이거 나는 지금 몇 번 안 하는데 너는 이거를 전체를 다 하려면 정말 힘들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. 그런 과정들이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. 되게 그게 힘들었고 이게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3척에서 밤에 싸우는 장면 이후에 이게 어떻게 감독님이 영화를 돌아가게 하실지 다음 장면이 전혀 짐작이 안 가는 상황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. 그러면 그 씬 목표는 명확히 있었어요? 뭐 화해를 해도 돼, 안 해도 상관없어,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해.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? 그 싸우는 씬이요? 일단
분노를 느낀다면 분노한 만큼 다 보여줘도 된다라고 생각했고, 근데 이 영화의 전체적인 그 과정이 새벽 씨가 말한 대로 어떤 이런 대화 내용, 이런 감정으로 시작해서 그게 그러니까 그게 잘 드러나면 어느 순간 목적이 꼴이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다듬어 나갔었는데, 그 장면에서는 일단 분노한 그러니까 창피함이 드러나서 좀 화를 내게 되는 수연, 그리고 어떻게든 만류해서 들어가고 싶은 지영. 근데 뭔가 그 감정이 제대로 봉합되지 않아서 좀 떨어져 나가게 되는, 그냥 그런 게 잘 느껴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근데 그 장면을 찍기가 굉장히 어렵긴 했었어요. 근데 날씨도 춥고,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든 두 사람이 같이 서울로 왔으면 좋겠는데, 그건 또 제가 계획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분 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, 어쨌든 그 다음의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출을 어떻게 맞이할까가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. 네, 근데 일출을 맞이하는 순간이 저한테는 그 장면 찍을 때가 가장 이 영화 통틀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었거든요. 그래서 힘들었지만 잘 그래도 거쳐온 것 같은 길이었습니다. 왜 이렇게 자꾸 주눅이 드세요? 그래서 이 세 분이 그렇게 불안하고 이태롭게, 그리고 어떤 그 안에서 또 어떤 희미한 희망 같은 불빛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걸 보면서 달려와가지고 이 영화에서도 전체적으로 그거를 관객들한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저는 영화를 처음 보고 재미있었던 게 사실 남자 캐릭터가 예쁘지는 않아요. 제 생각에는 되게 밉상이거든요. 근데 현철 씨가 맡아서 그 현철 씨의 기질과 그 색이 묻어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. 저는 좀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면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거든요. 그런데 현철 씨가 너무 사랑스럽게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해줘가지고 저는 극중 수연이 정이 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때요, 교원 씨는? 보기 어땠어요? 윤주님은 항상 그 대사 문장 뒤에 말들이 더 많으신 분이셔서 저도 감탄하는 거죠. 그리고 계속 현철 씨의 얼굴이 보고 싶은 부분들마다 저는 계속 계산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철 씨 얼굴을 보고 싶다 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카메라가 현철 씨 얼굴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뭐 암전된 상태에서도 불이 타닥 켜지면 현철 씨 얼굴 시작하기도 하고, 그리고 결국 그 현철 씨는 그 반에 굉장히 뛰어난 분이신 것 같아요. 어떠신가요? 그래서 현철 씨랑 뭔가 약간 영화로 이렇게 신을 여행하는 사람 같아요. 신 안에 어떤 조건들이 펼쳐지면 그 신화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렇게 막 뭔가를 헤집어 놓고 약간 박사, 탐닉 이거 SF 영화였죠.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제가 잘했어요. 제 마음을 잘 전달했나요? 네. 아무튼 그런 그 개성들이 다 또렷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저는 새벽 씨의 맑은 얼굴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제일 많이 그 맑은 얼굴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. 엄마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의 연희 딸들은 화를 내거든요. 짜증을 내는데 뭐 둘이 있을 때라도. 그런데 실제 새벽 씨가 저럴까 싶을 정도로 그 고유의 톤으로 다르게 그 씬을 살리는 걸 보면서 저는 또 다른 매력을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영화적인 인공 조명이 많지 않죠.
자연광이랑 그 실제 우리 삶에서 사는 네온 사인도 삶의 조명이잖아요. 그냥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불이 다 꺼진 암전이라고 해야 되나 암흑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영화 같았었는데 그게 이 두 인물의 여행 과정과 저는 잘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때요? 그런 거는 컨셉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? 조명을 영화에서 쳤던 상황은 그 놀이터 장면이 유일한데요. 나머지는 그 실제 조명 거치되어 있는 그걸 사용했는데 다른 것보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두 사람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 영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뭔가 조명을 친다거나 설치한다거나 그런 과정을 전혀 거기에 힘을 쓰고 싶지가 않았고요. 근데 그 깜빡거리는 어떤 그런 것들, 어두운 불빛 속에서, 어두운 화면 속에서 갑자기 불이 켜진다든지, 근데 그런 것들이 두 사람의 불안한 감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조명적 연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, 그리고 뭔가 계단을 올라갈 때의 지형 같은 모습들도 그 화면만 보면은 그냥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앞에 있는 과정을 겪고 와서 그 계단을 오르는 이미지를 보인다면 뭔가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의미가 담길 수 있는 장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상희 씨가 정말 말솜씨가 많이 늘으셨네요. 네. 김대한 감독님은 저의 철원기행의 감독님이시기도 하고요. 그때 이제 GV 때 말을 못해서 뒤로 따로 풀려나가기도 했고요. 네. 이제 관객분들께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넘기도록 할게요. 저는 우리 사랑스러운 두 배우분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싶거든요. 두 배우분께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. 네. 잠깐만 들고 있어 주실래요? 네,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. 네, 두 분 그 계속 즉흥 연기라고 해야 되나? 그 상황 연기하시면서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상황에서 좀 뭐 감독님께 이 부분은 아예 그냥 대사를 좀 써주시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피력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네, 궁금했습니다. 저는 엄마랑 싸우는 씬에서 그렇게 아무래도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애초에 저는 엄마랑 싸우고 나서 둘이서만 집에 들어가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더 사실 마음적으로 편한 건 아빠고 수연이랑 아빠가 둘이 가는 것도 걱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못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향성에 의해서 집에 들어가야만 했었고 그러면 또 그 씬이 이제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엄마랑 결국에는 이렇게 집을 나가고 수연이랑 같이 수연이를 데리고 나가는 그런 마지막 연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안의 흐름을 정리를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서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었고 정리가 안 되기도 했었고 내가 모르는 것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잠깐 밖으로 나가서 감독 대사를 좀 주시면 안 되냐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때 감독님은
고민되는 지점이었던 씬이었는데 꽤나 많은 진행 끝에 고민하다가 나오신 말씀이어서 조금 이제 조명 선배님과 새벽 씨와 정리를 하고 접근을 해서 한 두세 테이크 안에는 이후에 두세 테이크 안에 끝났던 상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답변을 주셨어요? 네,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 문장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 내용, 이 다음 이 내용, 그 뭐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때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상상해서 이렇게 보면 되게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. 그 과정들이 돌아서서 지금에 와서 남인 내가 생각해 보면 미안합니다. 현재 씨 혹시 애초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물론 저는 지금도 수현이가 그렇게 좋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는 항상 이상으로 제 기준에서는 나쁜 인간이었고 감독님한테도 수현이는 쓰레기인 것 같으니까 헤어졌으면 좋겠다 영화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영화 찍는 내내 그런 거를 되게 무서워했었던 것 같아요. 얘가 혹시나 나쁜 짓을 그러니까 정해진 게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연기를 하면서 나쁜 짓을 하게 되진 않을까를 되게 엄청 체감을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영화 속 인물들처럼 불안해하면서 찍었는데 그 삼척에서 아버지가 객관을 치는 걸 보고 나가는 장면을 찍으면서 제 스스로 되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. 지영이 그냥 되게 저를 두고 나가는 게 근데 뭐 촬영이 힘들어서 그냥 뭐 감독님한테 뭐 거기서 그렇게 얘기는 안 드렸지만 아무튼 그런 순간들이 스스로 타협을 해야 되는 현장의 상황과 스케줄적인 부분들 스스로 타협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는 말씀하세요. 영화를 만든다는 게 꼭 다 알아야지 찍는 건 아니잖아요. 이렇게 그 기적 같은 순간을 연구하기도 하고 프로모션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따른 어떤 기회 비용인 것 같아요. 지금 어떤 그 돌이켜 보면. 근데 이거는 그렇습니다. 뭔가 그 연출자가 알고 가는 씬도 있고 어떤 장면은 정말 본인도 연출자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배우들도 그 감정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닌가. 그 관객들도 영화를 보고 알고 보는 건 재미없잖아요.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저는 왔었거든요. 그 새벽 시에 그 후반부에 전 느와르 코드가 있다고 생각해요. 의심과 그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오거든요. 그때 저는 새벽 시에 얼굴에 되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. 참 저한테는 되게 흥미롭고 되게 그러니까 체험하게 되잖아요. 영화라는 경우에 저희가 체험을 하려고 보게 되는데 이 영화는 계속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어떤 장르 영화보다 더 위태로운 어떤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고 공감을 느끼면서 감독님께서 배우님께서 저희 이 영화에게 주려는 모습이 뭔지 정확히 전달되어서 만드시는 분들은 힘드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네, 근데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이 가요. 저도
그랬을 것 같아요.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것 같고 어떤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들은 초행길을 걷는 한 커플이고 두 명의 한 커플이고 저는 실제로 그 초행길을 걷는다기보다는 많은 고민을 해서 연기적으로 구현을 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런데 그냥 관객으로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정말 그게 어떤 악의를 가져서가 아니라 잘 몰라서 잘 모르고 서툴어서 그리고 어떤 순간에 내몰리면 자기 감정을 먼저 보잖아요. 그게 어떤 정말 창피한 수치심일 수도 있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일 수도 있고 혹은 남자들 잘하는 거 그냥 우선은 이 자리 떠버리고 싶은 거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저도 그 씬 보면서 짜증 많이 났어요.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. 근데 굉장히 해맑게 또 차 앞에서 애교를 부리는데 또 그래 다시 만나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마 그런 과정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. 대답이 되셨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네, 잠깐만 손을 들고 계셔 주실 수 있으세요? 네,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. 저는 김세벽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GV를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그 홍상수 감독님의 그 부분에서 또 세벽 배우님의 GV를 봤었는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랑 게 되게 오늘 보면서 느낀 게 어떻게 보면 두 감독님께서 완전히 반대되는 디렉팅을 하시잖아요. 그 제가 듣기로 그거에서는 진짜 뭐 대본 하나하나 포스 하나까지 모두 지시를 하셔가지고 딱 어떤 연기를 하시기를 감독님께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초행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어떻게 보면 자율권을 부여를 하셨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그 영화를 그거에서의 배우님과 초행에서의 배우님은 어쨌든 각각의 한 배우를 연기하고 있는 배우로 느껴지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배우님께서 실제 연기를 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지점이 있었는지 약간 그런 면이 궁금하고 또 이제 둘 중에 어느 영화가 더 힘드셨는지 궁금합니다. 이 초행을 찍고 나서 되게 춥기도 추웠고 진짜 계속 돌아다녔고 삼척이랑 인천이랑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찍었고 그 앞에도 다른 영화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정말로 되게 쉬고 싶었거든요. 진짜 며칠 이렇게 계속 침대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누워있었는데 초행을 다 찍고 3일 정도 됐을 때 홍상수 감독한테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사실은 정말 쉬고 싶었을 때였는데 사실 또 초행의 작업 방식이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제 의견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거여서 정말 쉬고 싶은데 그 다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홍상수 감독님 작업 방식에 대해서 들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찍는다는 거 그래서 완전히 또 반대인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하게 됐었고 그리고 나서 두 편을 다 찍고 나서 느낀 거는 아 맞다 영화 찍는 거 원래 힘들지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늘 힘든 거였지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. 뭐 어떤 분은 쉽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제 작업이 힘들고 그리고 다 똑같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다 그렇게 두 개만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안에는 다 쪼개져서 다 다른 방식인 것 같거든요.
방식이 똑같아도 어떤 분이 연출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소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냥 네, 영화 찍는 건 늘 힘들다 그런 것 같아요. 맞아요. 대부분의 배우들이 영화를 굉장히 힘들게 찍고 끝나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또 굉장히 힘들게 찍어요. 대부분 그런 것 같고 유난히 김세벽 배우가 그래요. 항상 굉장히 힘들어합니다. 아마 그 세벽 씨는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오류를 범하고 싶지 않거나 섣불리 다가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는 제가 배우라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답이 되셨어요? 네. 네, 저랑 가장 먼저 눈이 마주치셔가지고 잠시만 손을 들고 계셔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영화 잘 봤고요. 저는 현철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지영이가 삼촌이 대체 왜 데리고 온 거냐라고 묻잖아요. 근데 몰라 그러는 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도 그냥 몰랐던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삼촌이 데려갈 거였으면 아빠가 싫었으면 나 좀 아빠 싫어한다 미리 말을 해주든가 아니면은 아예 데려가지를 말든가 그러는 게 좀 지영이를 위해서 좋았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. 그러게 말입니다.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봤어요. 정말 모르는 것 같았고 이 사람은 약간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야 되면은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. 여기서 생각 그만할래. 특히 선배와의 대화에서 저는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어때요? 연기하신 현철 씨는? 그렇죠. 네, 왜 데려갔을까요? 되게 네, 되게 나쁜 것 같아요, 수현이가. 그냥 뭔가 좀 피곤한 일이 생기면 그냥 다 외면하고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. 그렇게 보였어요. 잠시 그냥 네, 되게 피곤해가지고 그냥 소란이 일어나는 걸 싫어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약간 별로이긴 한데 저는 그 마음은 이해돼요. 실제로 저는 약간 그럴 때 있지 않아요? 진짜 머리 너무 아플 때 그냥 아 몰라 하고 생각하는 거 다 덮어놓을 때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. 근데 철원갱에서도 그렇고 초양에서도 그렇고 김태환 감독님의 영화에서 남자들은 대체로 좀 철이 없습니다. 애 어른 상관없이. 그래서 나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할 때 엄마 닮았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의 지영은 아빠에 가까운 것 같아요. 그런데 수연의 말처럼 둘이 정말 같이 살게 된다면 이 남자를 건사하면서 살게 된다면 엄마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. 답변이 됐을까요? 네. 이제 교환 씨가 지목을 할까 봐요. 손을 주셔서 네 맞습니다. 네.
네. 이렇게 선택이 어려운 이 순간들을 담는 기분도 어렵고. 네, 선택받았습니다. 저는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어요. 그 포스터를 들어오면서 받았는데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부제를 달고 있더라고요. 주요하게는 지영이와 수연이의 또 갈팡질팡하는 초행길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배경으로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수연이 지하철역을 지날 때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장면에서라든지 그 작년에 그 시위와 관련된 장면들이 되게 배경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을 주요하게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 하나 하고, 그리고 그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부제와 그 제목인 초행이 그런 퇴진 뭐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서도 생각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. 네. 시나리오 쓸 때는 당연히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고, 근데 한 10월쯤 되니까 이런 큰 상황이 벌어졌는데, 근데 이 장면을 어떻게 담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담아야 될까 말까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. 근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지금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를 하자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, 눈앞에 벌어진 순간 이거를 묵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일단은 촬영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고요. 그런 과정 중에 저도 그 당시 제 여자친구와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첫 집회를 참석해 왔는데,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기분을 들게 만들어 주더라고요. 뭔가 되게 격렬한 마음으로 나갔었는데 그 격렬함보다는 흥분됨이 되고 뭔가 더 재밌었어요. 되게 그 집회가. 그래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던 만큼 뭔가 수연과 지영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었고요. 제목을 만들 때는 처음에 이 영화의 제목은 그냥 결혼이었다가 나중에 우리들의 결혼, 뭐 이렇게 줄이면 우결, 뭐 이렇게 영화를 편집하면서 제목을 고민하자라고 했었는데, 어느 순간 시나리오 마지막 단계에서 PD와 얘기하는 순간 PD가 이제는 리서치라고 썼는데 전통 혼례 중에 초행이라는 과정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지영이 삼척 가는 그 과정이 처음 가는 길이고, 어쨌든 모든 과정은 다 초행이니까 뭔가 이게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지었는데 잘 지은 것 같은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결혼 과정에서 초행은 양가 부모님을 찾아뵌다. 그러니까 상견례는 다 같이 모이는 거고, 양가 부모님을 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각각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. 그런 초행의 과정이더라고요. 네. 신기했어요. 전혀 몰랐던 단어 하나 알아갑니다. 근데 저도 철원게임 찍을 때 그 김재환 감독님이 좀 재미있었던 지점이 뭐냐면, 뭐 전혀 예측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어떤 감독님들은 이거를 불청객으로 바라보기도 하고, 왜냐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뭔가가 오는 거니까. 근데 김재환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되게 반가워했던 것 같아요. 그 중에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, 철원기행에서도 그런 부분이 꽤 있고 초행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. 근데 저는 이 집회씬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말 영화 속에 있던
지영이랑 수연이가 내가 사는 이 세계로 걸어 나오는 느낌이 들었어요. 왜냐면 내가 겪은 거니까 불과 3년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그 묘한 기분이 어땠어요, 규환 씨는? 이 영화라는 게 결국에 또 이게 오래 보는 거 다르고 다음에 또 내년에 보면 다르고 역시 기록과 저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. 영화를 찍는 기록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영화는 계속 다시 읽혀지겠고 그 인물들 제 생각들이 제 시나리오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파닥파닥한 인물을 잡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갈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위태로운 게 때로 되게 아름다울 때도 있잖아요. 그런 순간들을 포착하는 게 꼭 집회 장면도 있지만 저는 되게 일상적인 공간들 그리고 딱 기억에 남아요. 이 영화에서 공간들은. 그래서 전 그래요. 내년에 또 보면 어떨까? 영화는 그렇잖아요. 그 뭐지? 되게 드물게 시대를 굉장히 잘 반영한 영화가 될 것 같아요. 단 몇 컷에서 잠깐씩 세 번 나오잖아요. 뉴스 한 번, 그리고 그 지하철 도로인가 거기 한 번, 그리고 마지막 집회. 그런데 저는 되게 크게 오더라고요. 그리고 정말 그 혼란스러운 시대만큼이나 그 이 둘도 되게 혼란스럽고 위태롭고 그 와중에 무언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저는 약간 비슷하게 읽혀졌던 것 같아요. 그런 신이 또 정확하게 한 신이 있죠. 그 식당에 가는데 따라서 이건 먹었었는데 이것도 결국 변화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뭐 계속 바뀌는 영원한 건 없잖아요. 사실 네. 그 이 둘의 관계도 그렇고 결국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면들이 인상이 남네요. 네. 그 휴게소가 정말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제 그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수연이 앨범 같은 걸 들추잖아요. 그러면 이제 결혼 사진이 나오는데 정말 거기 있던 거였어요, 그게. 네, 그래서 그걸 또 보고 이렇게 들춰보는데 너무 신기한 기분이 들더라고요. 3분 남았어요. 어떻게 질문을 많이 못 받았어요? 또 내가 너무 얘기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너무 또 혼자서 떠들었네요. 마지막 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. 네, 잠시만 들고 계셔주세요. 네, 저 영화를 계속 보면서 굉장히 이 영화가 묘하게 치밀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그게 많이 느껴졌던 게 그 인천집에 가가지고 엄마의 감정이 확실하게 바뀌어버리는 신이 있거든요. 그건 사실 처음 보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냐면은 그 없을 것이라고 나중에 표현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지영이 손을 쥐었을 때 임신 테스트 기였음에 밝혀지고 근데 그게 그것에 밖에 거기에 그 가방에 들어가는 거는 또 처음에 송도에 도착했을 때 지영이 약국에 들어가는 씬을 굉장히 마지막에 그러니까 차에 내려서 약국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주는데 그런 식으로 이것이 처음 본 사람한테는 모르는 식으로 근데 굉장히 치밀하게 무언가를 숨기면서 진행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도되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근데 결국 그렇게 임신이라는 존재가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가 나중에는 또 굉장히 그 작아져 버리는데 그러한 것들은 또 어떻게 이도된 것인지 그리고 또 배우들은 그거를 어떻게 느꼈는지 좀 궁금합니다.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 이 영화와 가장 거리가 먼 단어가 치밀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했었는데 그거는 그 임신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하는 어머님의 타이밍 아니면 또 그 약국을 들어가는 이미지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제가 개인적으로 꽤나 계획했던 부분이긴 했었어요. 근데 그걸 어떻게 연기자분들이 표현할지를 제가 궁금해하고 열어놨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지점이 있었고 임신의 결과는 사실
나중에 지영이의 행동이나 뭐 감정으로서 귀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뭐 그거보다 지금 결과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영이는 알게 됐고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지영이가 집중하고 있는 건 수연의 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걸 끌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렇게 마무리했었습니다. 배우분 혹시 되게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고 영화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잘 유명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진행으로 가는 관계 안에서 쉬운 상황인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대답은 다음 GV 때 해드릴게요. 괜찮으시죠? 네. 시간이 없어서 저희 정말 간략하게 마지막 인사 듣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 영화가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꼽고 싶은 매력이 블랙 코미디예요. 근데 이게 두 번째부터 기가 막히게 발현이 되거든요. 저는 오늘 두 번 봤는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. 그런 부분들, 당사자들은 심각한데 나는 너무 귀엽거나 너무 익살스럽거나 웃기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보시면서 그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저도 참 민망한데요. 어쩔 수 없네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개봉 첫날이고 아주 많이 추운 날인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개봉에 맞춰서 바쁘신데 같이 해주신 작품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말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도 계속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. 생각을 가서 꼭 할 테니까 10일에 한강바다에서 또 상해 있거든요. 집에 그때를 지금 반드시 기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10일에 권혜호 선배님께서 진행하시는 상상마당에서의 GV가 있는데 그때 아마 답변을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추운 날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힘을 들려고 왔는데 힘이 영화는 극장에 걸리는 순간 관객의 것이 되잖아요. 그래서 각자 보시고 느끼셨던 부분들이 아마 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리고 각자 우리 다 SNS 싸이월드 다 갖고 계시잖아요. 아이디 하나씩 다 갖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혹시 오늘 마음이 동하신다면 각자 SNS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